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139명, 카나가와 47명, 사이타마 33명, 치바 40명, 오사카 65명, 홋카이도 31명, 오키나와 2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4,01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4,72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교토, 시가에서 각각 1명,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8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9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3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6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총 39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39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3명, 시설 내 감염이 1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4명, 입원 환자는 80명 감소한 98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185명, 누적 사망자 수는 43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중인 스가 총리의 셋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일과인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정을 마친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의 테마가 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안보정책의 협력 강화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외무방위 강요회의, 이른바 2+2 회의의 조기 실시를 확인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방위장비품 수출을 위한 협의도 실시하였습니다. 전날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장비품 수출을 가능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今回の訪問により一層強固となった両国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基礎としてこの地域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インドネシアと手を携えて協力をしてまいります。 회담에서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에 500억엔 규모의 엔화 차관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첫 해외 방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가 총리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날 발매된 책 한 권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문을 일으킨 것은 바로 스가 총리의 저서인 정치가의 각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야당 시절이었던 2012년 출판한 책이 개정되어 이날 발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판을 둘러싸고 야당 측으로부터는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何が書いてあるかよりも何が書い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注目せざるを得ない。 개정에 따라 삭제된 기술이 무리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발매된 스가 총리의 저서 정치가의 각오는 자민당이 야당 시절 2012년에 스가 총리가 출판한 책이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판에는 초판에는 있었던 공문서 관리에 대해 기술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판을 보면 정부가 모든 기록을 극명하게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민주당 정권이 대부분의 의사록을 남기지 않은 것 등을 비판한 부분입니다. 새로 발매된 개정판에는 관방장관 시절의 인터뷰가 추가되고 민주당을 비판한 33페이지 분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판에서는 공문서 관리에 대해 작성을 태만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었던 2017년 공문서 취급이 문제가 되었을 때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議事録っていうのはその最も基本的な資料で、その作成を行ったことが国民への配信行為だと、そういうこともおっしゃられていて、それがいいんですけど、その発言をしていた本に記されていたのはどなたか官房長官ご存知ですか？知りません。 저서의 개정과 함께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 등 민주당을 비판한 기술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특정 문구의 삭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책의 총 페이지 수 등 전체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할애했다. 민주당 비판보다는 최근의 인터뷰가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출판을 담당한 문예춘 추사는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관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ここで削除されたということで、かえって官僚がですね忖度して公文書管理について今の政権は当時の野党の時の思いと違うんだというふうに誤解されるとですね、森友家系桜を見る会と続いてきてましたので、やはりこの削除についてはですね、どういう意味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注目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스가 총리는 책 제목처럼 야당 의원 시절과 여당 총재, 일국의 총리라는 180도 다른 상황에 따라 정치가의 각오도 바뀐 것일까요? 이러한 책 문구의 삭제 말고 진정한 정치가로서의 지론과 정책을 발신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의 각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트리튬 등을 포함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원자력 정책 재현 등을 해온 시민단체는 해양 방출이 아닌 다른 선택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늘어나고 있는 트리튬 등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의 처분에 대해 국가는 기준 지하로 희석하여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청회 및 의견 청취회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소문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 정책 재현 등을 해온 시민단체인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20일 온라인에서 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해양 방출을 결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탱크 등에서 장기 보관을 하고 방사성 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몰타루로 굳히는 다른 선택지를 더 검토해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탱크 등에서 장기 보관을 하고 방사성 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몰타루로 굳히는 다른 선택지를 더 검토해야만 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폐로를 남은 30년 정도로 끝내려는 국가와 도쿄전력의 계획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시간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줄어드는 특성을 이용하여 벽 등으로 방어하며 100년 이상에 걸쳐 진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제주를 포함하여 태평양을 접하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며 바다로 방출하지 않고 처분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응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모든 당사자와 연대하여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에서도 도장 폐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은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서류에 대한 날인의 재검토나 연락수단의 디지털화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전국의 교육위원회 등에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사 참가 신청, 알레르기 확인, 결석 연락, 진로조사 등 다양한 연락을 서면으로 진행하며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인은 학교와 가정의 신뢰관계를 높이는 형태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법률로 의무화된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시판 중인 막도장을 사용하여 실제 보호자가 쓴 문서인지 증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통지에서 내용에 따라 날인을 생략하고 메일의 전송과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등 연락수단의 효율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가기우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도장을 없애는 것으로 기존의 연락 툴도 남긴다. 디지털화와 아날로그의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외식 장려 정책 고투잇의 예약 속도가 점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가미 농림수산상은 고투잇의 온라인 예약이 캠페인이 시작된 이번 달 1일부터 9일까지 약 558만 명분의 예약이 있었으며 49억엔분의 포인트가 부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예약의 상세 내역은 점심이 131만 명, 저녁이 427만 명으로 5일 시점에 등록된 음식점은 약 7만 7천 점포로 파악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약의 예산은 616억엔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하면 포인트를 받게 되지만 노가미 농림수산상은 이용 속도의 페이스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에서 실시된 PCR 검사의 양성자 수를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로 타무라 후생 노동상은 신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의 민간검사회사의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수를 국가나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민간회사에 직접 의뢰해 양성으로 판명된 케이스 등에서 발생하며 개인과 민간회사가 신고 의무는 없어 의료기관 진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타무라 후생 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신속하게 어떠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일으켰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 참모본부 정보국 GRU는 올 여름에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혼란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조직위원회와 스폰서 등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년 전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러시아가 일으켰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도핑에 의한 대회 참여를 제외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는 하나의 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되는 해킹을 했다라며 러시아와 GRU의 장교 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전국의 헬로워크를 통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봄 졸업 대학생과 고교생 채용에서의 내정 취소가 9월 말 시점에서 79개 사업소 201명이었다고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201명 중 고교생은 42명, 대학생은 1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월 말보다 27명 늘어났으며 19년 봄 졸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6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부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취소로 보이며 코로나 시국의 고용에 영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정 취소는 해고에 상당하며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창구인 신졸업응원 헬로우워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